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만 보기. 우린 호재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내가 싼 가격에 매수를 했고 좋은 입지라는 판단이 된 상황에서 호재가 있으면은 덤으로 생각하고 더 이제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뭐 어떤 호재 자체만 보고 입지 분석이 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보유하면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거든요.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호재가 실현되지 않으면은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지 더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호재가 있으면은 결국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네, 그리고 3년 이내에 정말 달성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내가 매수한 가격 자체가 이미 호재가 워낙 다 반영되어 있는 가격에 내가 매수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실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더 이어지지 못하거든요. 지금 말씀은 요건데 재개발, 재건축 쪽에 해당이 되는 물건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소액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이제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 뭐 교통 또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서거나 아니면 기존의 혐오 시설들이 이제 나간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상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굳이 3년 안에 이루어지느냐를 따지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간적으로 너무 이제 내가 장기 보유할 수 없는 물건 같은 경우에 만약 그걸 가지고 오래 가져가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착공이 들어간다거나 가셔야 되는 부분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보유하면서 그 장점을 좀 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때 이제 그 고점 대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 뭐 지역적으로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런 하락장에도 호재라는 게 늘 있긴 있는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상승장에서 그 호재가 좀 폭발적인 힘을 내는 편이에요. 그때 이제 호재를 보고 가수요들이 좀 붙는 편이고, 하락장에서는 거품이 많이 빠져요. 네, GTX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곳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평촌의 인덕원 인근으로 이제 봤을 때 인덕원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그 거품이 쫙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동폭을 일반 초보자분들이 좀 견디기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호재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입지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고 싸게 사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매수 결정을 좀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기 보유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 근데 부동산은 샀다가 그냥 바로 되팔고 이러지는 않지 않아요? 잘? 네, 그래도 보면 이제 단타로 해서 한 1년 동안에 바로 이제 보유했다가 바로 파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즉 뭐냐면은 4, 5년 주기로 보고 매수해서 좀 보유하면서 충분히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조금 이제 되고 매매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투자를 정말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바로 팔아버리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식하고 비슷하네. 그건. 네, 그러니까 내가 저점에서 매수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단기적인 그 가격의 부침이 있을 때 부안해동하면서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이거 팔까? 라고 하면서 던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장기 보유 지역하고 단기 보유 지역은 딱 느낌이 옵니까? 네, 일단 뭐 수도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업무지구 강남에 이제 1시간 정도 안에 이제 도착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장기 보유로 오랫동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곳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력시로 따지면은 메인이 입지 이런 곳들은 수도권에 좀 준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제 장기 보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봉선동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이런 곳들은 수도권 못지않게 되게 수요가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좀 장기 보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한정적인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좋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가져가고 싶어도 오래 가져가기는 좀 힘든 장이다. 그래서 중단기 보유 전략으로 2년이나 4년 정도만 충분히 보유해도 네, 괜찮습니다.
팔아야 되는 시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팔아야 되는 시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뭐 투자자로서의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보유 물건에 따라서 결국 개별적으로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한 200% 이상 수익을 좀 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더 가져갈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하고 좀 더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갈아타기 방식으로 해서 매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집이 떨어지건 오르건 어차피 거기 살아야 되는 네. 거니까 이건 뭐 별개인데,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우선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가격 조정이 되어도 덜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매수 결정을 좀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역전세 구간으로 기존에 내가 매수했었던 전세가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더 투자금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기가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세 요즘에 걱정들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금액은 실투자금으로 쓰지 않고 리스크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진입을 하시면 주변의 시장 상황이 좀 덜 흔들리고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가 이거네요. 리스크 무관리.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해놓지 않으면 낭패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왜냐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천, 5천만 원을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본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가 있는데 개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되게 다르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곳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한도를 초과해서 무리한 투자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그리고 보유하면서 역전세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이제 잔금 대비가 가능하냐, 또 이제 역전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그 구간 자체를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마땅한 투자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던 익숙한 지역이나 내가 지금 투자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뭐 1억이라든지 2억 정도 너무 큰 금액을 이제 투입을 하시기보다는 초보자일수록 좀 작게 적은 금액으로 이제 쪼개어서 투자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잃지 않으면서 투자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투자할 때 갭투자 말씀하셨는데 네. 대출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이제 대출 뭐, 끼고 하시죠? 보통은 이제 뭐 상승장에서 대출금을 동원을 해서 투자한 사례들이 빈번히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주변에 있는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잣돈을 최대한 이제 많이 모아서 그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지 장기적으로 그 물건을 보유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대비용으로 잠깐 전세가 바로 이제 안 맞춰졌을 때 그거에 대비를 해서 잠시 융통을 했다가 다시 전세를 맞추면서 이제 되갚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에 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급매물 나오는 집을 살 것인가? 네.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더 떨어지면 집을 살 것인가? 언젠가는 집을 좀 사야 된다는 전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뭐 노후 대비라든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별로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조정된 가격 안에 내 집부터 이제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적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또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어떤 상황들을 이제 접하게 되냐면 정말 내 집으로 마련해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가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50대라든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금 흐름이 확보되지 않아서 되게 고민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결국에는 노후 대비용의 어떤 현금을 마련하는 거는 누구나 다 주어진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뭐 전세나 월세 포지션을 선택을 했다가 그걸 투자를 하고 나중에 충분히 자산 금액을 더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일부를 네, 실거주 매입하는 용도로 네, 쓰셔도 되겠죠. 자, 2016년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뭐 저 부동산 투자의 어떤 전문가가 되셨는데,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저는 뭐 오른다 내린다라는 그런 네. 뭐 전망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을 넓게 보고 거기에서 이제 저평가 구간을 매수를 해서 일정 수익을 달성하는 걸 이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좀 흐름이 빠르게 네,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구간들은 뭐 10월 말부터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꺾인 곳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대출 규제로 모두 손발이 묶이다 보니까 이제 매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제 기존의 그 흐름으로 규제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네,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일정 그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각각의 지역별로 개별적인 시장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지역별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면 네. 좋은 또 투자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워킹맘 투자자들, 또 초보 투자자들, 또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디가 오른다, 어디가 내린다. 네, 그리고 뭐 거시적인 그런 담론을 논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결국 2, 3년 전보다 네, 각 가정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이제 판단을 내리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목과 상관없이 네, 좀 더 알뜰하게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런 뭐 재테크 채널이라든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책이나 주식과 관련된 책들 등등 해서 좀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네, 시간을 좀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저희 도움이 되셨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또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 투자자 마스터님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